인드라의 관점에서는 저절로 나빠지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에게 강조하는 건 뭐죠? 후진국은 정경유착, 선진국은 경정유착,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부격차 줄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민생이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뭐죠? 인식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제죠. 그리고 영성입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영성이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경제죠.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바로 필요한데, 이러한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가난은 임금도 못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권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해냈던 것은 어떠한 저절로 나빠지는 정치를 역행한 거예요. 대부분의 독재자나 군인들은 남미만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지 않았고, 반쪽 일성 반쪽 정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고 예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거의 99.9%는 저절로 나빠집니다. 이둔 이슬람의 학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둔 하여튼 간에 역사 소설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듯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나빠져요. 그냥 반쪽 일성도 갈아엎어야죠. 바꿔야죠. 매공 18을 바꿔야죠. 푸딩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럼 그 무엇으로 바꾸냐? 그냥 바꾸면 되나?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저절로 나빠지는 것을 가속화시킨 게 바로 인드라가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좌익파시오, 공산주의, 막스주의였죠.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오류로 판정됐고요. 오류입니다. 인드라는 여전히 막스를 친구로 생각하지만 오류입니다. 잘못된, 더 나빠지는, 저절로 나빠지는 정치는 일반적이지만 더 나빠지는 정치, 더 시민을, 인민을 더 가난하게 하는 정치가 바로 공산주의요 막스주의라는 거죠. 레닌주의고 종북파고 좌익파시오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아까 일려다 말았지만 미국과 북한이 다를 게 뭐냐 라는 얘기가 성립됐던 시기가 잠시 미국에 있었습니다. 언제? 트럼프 때. 그래서 트럼프와 반쪽 정원은 베스트 프렌드죠. 트럼프 시절에만 유일하게 미국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국가였고, 그래서 국기봉과 미국은 트럼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있는 한 미국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처럼 말할 자격이 없는 국가거든요. 제가 볼 땐 말이죠. 그러나 이든영이 있는 미국이라면, 이든영을 임명한 국기본이라면 미국과 북한과 문전비에게, 메콩 시파르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 정부라는 거죠. 세력이고,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진상도 다양성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겪어보세요, 여러분. 인드라가 30년 전만 해도 멱살 잡고
같이 경찰서 가! 막 이러다가 인드라가 아무 의미 없다. 인드라가 만약에 30년 전이었다면 저놈은 제중동포 모든 제중동포는 다 저러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욕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겠죠. 실제로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고 그 친구가 아무리 저한테 욕해도 저는 깍듯이 존댓말 썼고 행동도 나무렇게 했고 문제가 막 생기면 경찰 불렀고 매뉴얼대로 인드라가 만든 매뉴얼대로 잘하니까 그 친구 갈 때 저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전에 뭐 전에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안 무서운데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난리나 우회전 단속 공중파 뉴스도 믿지 마세요. 그래서 그 핵 문제나 이 이란 문제 그렇게 모처럼 이렇게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성렬형 인기 비율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교 문제로 갑자기 여론조사상 국민들이 외교 문제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인드라가 성렬형 인기 비결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다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우리 여론조사 업체들 영세한 우리 여론조사 업체들 현재 인드라가 판단하기에는 성렬형의 지지율은 현재 70%다. 문전비식 여론조사로 70%입니다. 70% 잊지 마시고요. 75%가 지금 현재 성렬형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전비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1분 미만 사람들이 지금 좌익파시오 성향에 있는 애들이 뉴스를 잘 안 보고 자기네들의 유튜버나 그런 애들만 보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에 너무 세뇌돼 있어요. 뭘 몰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팩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얘들은 그냥 지한테 맞는 말만 그냥 확증 편향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확증 편향을 가진 애들조차도 지명이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그래서 인드라가 지명이가 차기 반정의당 대표가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파이팅! 우리 매국의 딸들, 맷딸들, 틀딱 맷딸들 파이팅! 더 열심히 투쟁해. 지명이를 위해서. 지명아! 인드라 마음 알지? 지명이가 차기 반정의당 대선 후보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명아, 인드라 방송 한 번이라 보면 진심을 알 거야. 인드라 이건 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 진심을 알아. 인드라가 그렇게 거짓말 잘 안 하잖아. 지명이는 알 거야. 인드라가 진심이라는 걸. 꼭 몇 달들 계속 대깨특딱 몇 달들 계속 투쟁해. 여러분이 투쟁할수록 시민들은 각성합니다. 난 몇 달들에게 고마워. 몇 달들이 김건희 물러가라, 성렬형 탄핵하라 계속해줘.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깨특당 몇 달들 열심히 투쟁해 주세요. 진심으로 인드라 생각하고 있어요. 대깨특당 몇 달들 화이팅! 그 다음에 사우디 구조, 현찰, 울산 풀리자 전국에서 국토 전략,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 제주 휘룡,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VOA, 그다음에 북러 우기거래,
이런 어떤 보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북한 청년 5,000명 집단 숙청 평양 24시 이제 간첩단 사건을 뜨니까 이제 평양 24시에서 이런 걸 보내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길선 누님,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왜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왜 KBS나 MBC 같은 데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슬쩍 하니까 지인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얘기를 더 안 했어요. 몰랐던 거지.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없는 감초를 만들어내냐,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지인이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오지 언니, 호주에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군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아오지 언니 영상, 유튜브 영상을 USB로 만들어서 북한에 뿌리시면 그냥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아오지 탄광에서 가장 불가촉 청민이 아오지 분들 아닙니까? 아오지 시민들이 북한의 불가촉 청민, 온갖 최하층 접촉 불가 주민인데 그분이 아오지에서 탈북해가지고 호주에서 잘 살아. 이런 분들 아오지 언니 USB 뿌리면 북한에서 엄청난 거죠. 아오지 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랍베이 김희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한개 한국 최고의 안보 한반도 안보 군사 전문가 아침 한개님, CSIS 중국의 대마 침공 워게임 보고서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VOA 신디 류 최초의 한인 여성 시장, 이런 거 좋아요. 주지사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훈이 형! 세훈이 형이 또 어머니 쪽, 모계 쪽이 또 상주하면 또 그 축구 상무의 어떤 지금 현재 그게 상주 FC고, 그 다음에 또 상주하면 떠오르는 게 그 견훤의 고향,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고향이 그 상주죠. 그래서 상주네요. 그래서 세훈이 형이 이렇게 고향 타령을 은근히 하는 거 보면 세훈이 형이 서울시장, 인드라는 이제 레전드 서울시장으로 남길 바라는데 세훈이 형이 약간 대통령의 꿈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세훈이 형 레전드 서울시장이 좋아. 5년밖에 안 하는 대통령보다 평생 서울시장도 좋잖아요. 뭐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해도 인드라가 세훈이 형을 뭐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실망할 것 같아요. 어쨌든 레전드 서울시장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훈이 형 화이팅!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훈이 형. 그리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균형을 위해서 우리 또 철수 형, 부산 철수 형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철수 형 인드라 마음 알지? 그래서 그렇고요. 당내 지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 중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젊은 시각, 그 다음에 배승희, 그 다음에 어전. 그래서 이제 그 반정미당에서 이 대장동 주명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돼 놓군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이거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
증거가 없지 않냐? 누구누구 증언 몇 개 없지 않느냐? 아니 뭐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증언밖에 없잖아. 예? 따지고 보면. 예. 그리고 자료는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했듯이 예. 미리 다 하면 재미없잖아. 이거 길게 가야 돼. 지금 예. 떡밥만 날리는 건데 이제 예. 첫 번째 논리는 그냥 끝나고 예. 지금은 그냥 예. 녹취록이다 증언이다 이런 걸로도 다 충분히 국민들도 다 알아요. 예. 심지어 그 예. 자유파시 애들도 다 알아. 이 정도 나왔으면 다 알지. 예? 특히 인들아 쌍방울 김성태 얘기했잖아. 이거 다 끝난 문제야.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예. 그저 김건희 문제 물타기 김건희 뭐 그거 뭐 다 수사해. 예. 운전비 때 왜 못했어? 예. 사돈의 8천까지 다 뒤적거려가지고 예? 이따라 지금도 기억나. 윤나땡 성렬형 나오면 고마워 땡큐. 그래서 누나가 그래 땡큐야 이렇게 누나가 얘기했잖아. 예. 아니 지금도 듣지 않았어. 경찰 동원해서 니네들이 장악한 경찰 동원해서 김건희 언니 많이 해. 내가 볼 땐 예. 그 문제 없더만. 다 나야 그럼 다 해봐. 나 하고 인들아가 이 얘기만 할게. 이제 시작이야. 데케트 딱 정수. 네. 문닭광. 그 다음에 김박하, 덕하 이런 애들은 아직 후순위에 밀려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진행되고 있어. 그 다음에 유넥스, 향,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블랙리스트 수사처럼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별 허접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법정 가서 지금 김명수 사법부를 혁신해서 하나와야 마찬가지인 어떤 이 우리법 연구에 이런 자유파시스트 판사들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사법부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티머스 라임 재수사한다 당연한 거죠. 신라젠 뭐 이런 것도 다 재수사해야 되겠죠. 버닝썬 그것도 수사해야 되고요. 자, 통일 블랙리스트 의혹 산자 화기 통일장관 기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 네 관련돼서는 다른 건 얘기 안 하고요. 인드라가 겪었던 실전 투자 팁을 좀 얘기를 한다면요. 코인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하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근래 얻었던 팁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소개한다면 어쨌든 대세 상승장에서는 손절은 하지 말자. 인터넷 손절 너무 많이. 그래서 손절의 원칙을 분명히 하려면 들어갈 때 매수할 때부터 자기가 이거 당장 오늘 하루 먹고 나올 거냐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을 볼 거냐. 그래서 주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 아니라면 인들아 이런 얘기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냐 상승장이 끝났냐 이 판단이 중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전히 현재 세계적인 경제 상황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두가 상승장이다. 부동산마저도 이제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 탈출에 이제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은 이제 바닥 탈출의 조짐을 보인다. 다 어렵죠. 위기고 언제든 다시 덮칠 수 있고 뭐 주식은 뭐 10만 전자가 5만 전자 같지만 예,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야 6만 갔다가 2만까지 그냥 3분의 1 폭락밖에 안 됐죠. 예, 그러니까 6만에서 2만 갔으니까 예, 한 66% 폭락이겠지만 다른 별 볼 일 없는 코인들은요. 코인들아 지금에야 이렇게 봤더니 90% 최소한 평균이 90%고 95% 폭락이에요. 10만 원짜리가 100원, 200원 이렇게 되는 이건 10만 원짜리 최고 10만 원짜리였는데 100원, 200원 된 거야. 야, 몰랐어요, 얘들아가 코인 투자를 안 해봐서.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닥은 탈출했는데 이때는 대다수 시민들이 몰라요. 아직까지 코인 위험하지. 야, 주변에 코인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인 하지만 아직도 주식한 사람 별로 없고요. 겁나서 코인 하는 사람 별로 없고, 더더욱 지금 부동산 투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더 폭락한다. 봐라. 근데 제가 볼 때는 돈만 있다면, 여윳돈만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부자들은 지금 투자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세는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 투자. 인들아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비트코인이 2만에서 이제 3만 달러로 이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50% 상승할 동안에 도대체 인들아는 아직도 본전이 아니에요. 인들아가 왜 그랬을까? 그냥 아무 코인이나 딱 묻어두고 한 달만 꾹 참았으면 무조건 20% 수익인데, 인드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미들은 아마 인드라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실전 투자에서 자기 원칙과 어떤 끈기라는 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원칙과 끈기를 맞아세워 정신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대박 종목이 인드라가 코인 투자하면서 인드라가 딱 투자하니까 막 10% 막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을 몇 종목이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드라는 한 5% 먹고 나왔나. 그런 거. 그리고 숱하게 왜 인드라는 꼭지점에서 잡고 최저점에서 파나. 특히 인드라는 꼭지점에서는 잘 안 잡는데 보면 인드라 팔 때, 매도할 때 보면 최저점에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인드라는 이 상승장에서는 두 번째 팁. 매수할 때는 사람이 다 자기 다 생각이 있으니까 매수할 때는 괜찮은데 매도할 때 버튼 한번 누르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자 라는 거죠.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언제 팔지, 급락할 때, 폭락할 때 언제 팔지, 그 대응책을 사전에 생각하자. 이 코인이나 주식을 믿는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물타기를 해야 될지, 그냥 손절해야 될지를 본인이 미리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제일 중요한, 가쿠토님 제 코인도 지금 딱 25% 수익 중. 자, 이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의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인드라는 오전에 투자하고 오전에 매수하고 저녁에 매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인은요 반대로 해야 돼요. 자기 전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불안하면 나스닥 저녁에
그것이 불허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매수하거나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9시에서 10시 사이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작전을 짤 때 그날 하루의 작전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세웁니다. 장시 작전이니까 더 가면 8시부터 10시 사이가, 그러니까 주식도 딱 9시에서 9시 반까지 딱 보면 그날 하루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인도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가 딱 정해져요. 그날 코인판이 보입니다. 그때 매도해야 돼요. 그때가 최고가야. 대부분의 코인은. 그러면 왜 새벽에 매수해야 되느냐? 나스닥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할 때 나스닥이 오르니까 살 수 있고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살 수 있고 마음이 편해요. 그날의 하루 뉴스에는 영향을 받지가 않아. 이해가 되세요? 뉴스에 영향 없는 매수 매도법은 새벽에 사서 오전에 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그냥 다 어디로 칠지 몰라요. 그건 세력도 몰라. 어디로 갈지. 예. 그냥 제가 볼 때 가장 안전한 투자다. 투자법은 자기가 눈여겨봤다가 새벽에 나스닥 장 끝나고 사서, 네.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사서 남들이 모두 깨어서 야 드디어 오늘 하루 시작했으니까 다시 코인에 도전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개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하는 타이밍이 오전이에요. 출근하면서 다 투자하잖아. 근데 또 9시에서 10시 사이는 다들 직장인들은 어떻죠? 예, 회의하잖아. 예, 9시에서 10시에는 거의 모든 회사와 공무원 조직들은 가장 바쁘고 회의하는 시간이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 휘철리즘 뭐 이런 얘기, 예,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오늘 방송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코인은 새벽에 매수하고 새벽 인터넷 딱 정할게요. 보통 뭐 그 격언 있잖아요. 왜 내가 잠든 시간에 코인은 폭락하지? 뭐 이러면서 새벽 4시에서 새벽 7시 사이. 그다음 매도는 장 시작 8시부터 11시 사이 넉넉하게. 예. 딱 6시간만 하루에 투자하고요. 나머지는 매매창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예, 나스닥 선물이 떨어져서 오르든, 뉴스가 뭐 어떤 폭락 뉴스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얘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주일만 보자. 저도 지키지 못해요. 당장 떨어지면 파란불만 보면 안절부절해. 머리는 그런데 막 사자마자 떨어지네 이러면서. 네. 마음이 막 자불안석,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데 맞아세. 힌드라가 그냥 새 가슴이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상승장에서는 최소한 일주일만 보자. 주간 수익률 보이면 매일 1%씩 올라가는 코인도 있고 한꺼번에 50% 잠자고 있다가 한꺼번에 50% 토끼와 거북이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북이가 있고 한꺼번에 꽁충 뛰어가지고 50% 아니 어제는 또 80% 폭등한 코인도 있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다 수익률이 비슷해요. 쭉 있다가 한꺼번에 꽁충 뛰는 코인도 있고 꾸준하게 하루 1% 2%씩 올라가는 코인도 있고 결과는 같더라고요. 결승전은 결국은 다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서 고맙습니다.